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보도국 김정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잼버리가 이제 드디어 끝날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 K-팝 콘서트와 함께 폐영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오늘로 잼버리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폐영식은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약 30분간 진행이 됐고요. 네. 저희 방송 끝날 무렵인 7시부터 9시까지는 마포구에 있는 상암 월드컵장에서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가 열립니다. 근데 여기에 BTS가 동원이 되냐 마냐 이런 관심이 되게 많이 집중이 됐었잖아요. 그래요. 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BTS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BTS 소속사 하이브에서는 이 방탄소년단 포토카드 43,000세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43,000세트니까 대원들이 모두 받아갈 수 있는 양입니다. 또 이게 8억 원 상당의 양이라고 하니까 하이브에서도 BTS의 출연까지는 어렵지만 이번 행사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번에 라인업은요. 이 주최 측이 KBS거든요. 아 정말 노력했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인데 뉴진스, 아이브, 있지, NCT 드림 등 총 19개의 팀이 출연합니다.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해요. 네. 네. 이 K-팝 콘서트 일정 장소 계속 변경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열리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무대 설치 안전관리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게 원래 축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잔디밭에 이 무대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무대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이 안전 난간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봤더니 작업자 중 일부가 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안전벨트가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추락 시에 신체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 허리에 띠에 이렇게 네. 착용하는 그런 장구를 말하는 건데 이 추락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 장치인데 그걸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그 작업 발판이나 이 층과 층을 오가는 사다리도 보이지 않았고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또 위험하게 작업하고 있었던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급하다고 해서 이 안전을 소홀히 하면 안 될 텐데 또 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여기서도 생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또 행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여기에 강태성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까지 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관리에 소홀했던 거죠. 네. 또 어제는 사실 태풍까지 있었고요. 오늘 지금까지도 이제 비가 오고 있던 상황인데 이렇게 안전관리에 소홀하다가 또 안전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무대 안전 문제가 불거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 각지에 이제 분산돼 있던 대원들 네. 4만 명이 넘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일제히 이동을 네, 하는 맞습니다. 것도 이게 교통 상황도 여러 가지로 또 신경이 쓰입니다. 네, 이게 전국 8개 지역으로 다 분산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상암으로 모이는 겁니다. 근데 무려 4만여 명이거든요. 그래서 동원된 이 버스도 어마어마합니다. 1,440여 대의 버스가 이게 마포로 모였는데 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월드컵로의 양방향 차로의 차량 통제가 제한이 됐었고요. 이제 버스들은 순차적으로 입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또 강변북로를 진입하고 있는 이 출입의 차량의 경우에는 월드컵 지하차로로 통행하도록 이제 안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통제는 오늘 밤 11시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대중교통들도 지금 다 우회해서 운행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딱 퇴근길이잖아요. 그래서 네. 마포 일대에 거주하시거나 퇴근길 지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월드컵로 또 증산로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172번, 또 271번 등 14개의 버스 노선이 우회해서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차하지 않는 정류장들도 있으니까 미리 교통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은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나 다산콜 120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스카우트 대원들 이제 공식 일정 이제 오늘 끝나는 건데 그럼 바로 다 출국을 하는 겁니까? 네, 오늘 일정이 밤 한 9시쯤에 끝날 일정이라서 이제 스카우트 대원들은요, 내일 오전부터 출국할 예정인데 대부분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정이 끝난 12일 이후로도 스카우트 대원들이 원할 경우에는 숙소 등 필요한 지원들을 할 예정이라고 정부가 오늘 밝혔거든요. 네.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래는 10일 이후에 한국에 남는 이 대원들에게 숙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연계하는 정도의 지원만 할 계획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대통령의 지시로 공식 일정이 끝났지만 더 남아있는 대원들에게 숙소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마지막 스카우트 대원이 출국할 때까지 이제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죠. 네. 파행을 겪었던 탓인지 정부가 더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근데 오늘 밤에 인천공항에서 노숙하는 대원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400여 명 정도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하루를 보낸 뒤에 내일 오전에 출국을 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됐죠? 왜 인천공항에 있어야 되는지 봤더니 이제 대원들의 숙소가 전국으로 분산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수도권이 아니라 숙소가 지방으로 배치된 대원들은 오늘 밤에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인천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밤을 공항에서 보내게 된 대원들이 생긴 거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일본 대원 1,500명과 이제 베트남과 폴란드 등의 나라의 대원들이 9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천공항공사는요, 대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이제 매트나 담요, 간식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고요. 혹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밤샘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 이게 원래대로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에서 열렸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게 또 변수가 됐네요. 네. 다음 키워드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뭐죠? 네, 사장도 인정한 조직도 체계도 기본도 없는 LH입니다. 오늘 이한준 LH 사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LH 이한준 사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직도 망가지고 위계도 없고 체계도 없고 기본적인 것도 상실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철근 누락단지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건데요. 순살 아파트가 더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LH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에서 15곳에만 이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 누락된 게 15곳이 아니라 20곳이었다는 거죠. 왜 여기서 또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알고도 숨긴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전수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 이 5곳을 알고 있었는데 누락 정도가 미미하다고 자체 판단을 해서 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단지에서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이를 즉시 보강을 완료해서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게 이게 LH의 입장인데요. 근데 어쨌든 빼먹은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갑자기 이걸 발표를 했나 보니까 LH 사장이 이러한 보고를 어제 오후에 들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조차도 제3자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상하네요. 근데 그래서 LH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 발표를 안 하고 의미로 뺐는지 왜 참담하고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사장이 직접 내부 조직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내부 자력만으로는 혁신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또 감사원의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또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새 인사를 통해서 LH를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LH가 정말 변화를 할 수 있을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이 자기 회사를 직접 수사를 해달라고 한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네,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정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